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지럼증이 아침에만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되시나요?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로 치부하고 계시다면 오늘은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과 아침 어지럼증의 숨겨진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2세 여성 A씨는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한다고 찾아오셨어요. A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방이 흔들리고 출근 준비하면서 시간이 지나야 조금 나아져요. 처음에는 가끔씩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아침이 너무 어지럽고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는 이미 이비인후과와 신경과를 찾아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진 않으셨어요. 약물 치료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고 결국에 어지럼증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한의원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A씨의 남편분이 아내가 밤에 코를 심하게 골고 가끔 숨이 멈추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의 아침 어지럼증이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는 현상이 밤새 여러 번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코골이와 숨 멈춤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하지만 사실 이 질환은 코골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 호흡이 멈출 때마다 우리 뇌는 산소 부족 상태를 위험 신호로 감지하고 깜짝 깨어납니다. 물론 완전히 깨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때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하룻밤에 수십 번, 심한 경우 수백 번까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7, 8시간을 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속 잠이 방해받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수면 무호흡증과 어지럼증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관련된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어지럼증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서 현운이 더 자주 나타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 무호흡증이 어지럼증 중에서도 하필 아침 어지럼증을 유발할까요? 첫째는 반복적인 저산소 상태는 전정기관의 기능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 속 전정기관은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수면 중 저산소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이 밤새 지속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뇌와 귀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져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밤새 반복적으로 깨는 일은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된 상태는 아침까지 이어져서 혈압 조절과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어지럼증도 호전된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압기 치료 후 어지럼증이 호전된 사례들이 종종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 무호흡증과 아침에 어지러운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인지 확인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5초 안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 자는 중 코골이가 심하거나 숨이 멈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두 번째,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고 개운하지 않다. 세 번째,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집중이 잘 안 된다. 네 번째, 이유 없이 짜증이 늘거나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다섯 번째, 체중이 늘거나 목둘레가 굵어진 편이다. 여섯 번째,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들쑥날쑥하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그로 인한 아침 어지럼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생활습관 관리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면 자세를 바꿔보세요. 바로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는 등에 작은 공을 붙인 잠옷을 입으셔서 바로 똑바로 누웠을 때 불편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 눕게 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체중이 10% 증가할 때마다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6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목둘레가 두꺼워지면 기도가 좁아져 수면 중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적절한 식사 조절과 체중 감량을 해주셔야 해요. 일부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사용해서 감량하기도 합니다. 셋째, 취침 3시간 전부터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호흡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대신 따뜻한 족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등으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주무시기 전에 술을 드시지 마세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수면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 근육을 지나치게 이완시켜서 수면 무호흡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3시간 이내 음주는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다섯 번째,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도 안정시키고 호흡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침 어지럼증이 있다고 모두 다 수면 무호흡증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지럼증 치료에도 개선되지 않고 수면 무제가 확실히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아침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산소 상태와 수면 방해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에 호흡이 부족해지면 아침이 어지러워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단순히 피로다, 스트레스다 라고 생각하는 아침 어지럼증의 이면에 밤새 반복되는 호흡 중단이라는 심각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